네, 안녕하세요. FAT 1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회계 기초라고 하는 부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가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에 회계 기초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학습 주제는 먼저 회계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수업에서 첫째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아세요? 회계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요 고비를 좀 잘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보실 거고, 또 회계의 분류 어떻게 구분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계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가 이 학습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먼저 회계 개념하고 정보에 대해서 회계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보 이용자들에 따라 회계의 분류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2차 시에서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우리 수업 내용에서 이러한 걸 중점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게 좀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회계의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회계의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자, 어카운팅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회계의 정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란 기업에서 발생한 기업의 거래를 자,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하는 개념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이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한 것을 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기록의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는 거래 내용을 식별하고 정리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나와 있죠. 31페이지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날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련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해서 기록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기업의 정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이 기업의 언어인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경영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절차를 회계라고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부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부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기장한다는 말의 줄임말을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데요.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부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보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모든 절차까지를 회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기는 기업의 그 거래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고, 부기를 포함해서 전달하는 모든 절차를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31페이지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식별, 측정해서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해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어서 우리가 회계의 목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회계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회계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바로 회계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회계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그런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계의 중요성,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경영 계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전공자들도 회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일반 회사원들도 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언어로서 기업의 어떤 정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치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따로 그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AT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회계에 대한 이해력도 같이 높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31페이지 그러면 회계 목표까지 봤는데 회계 목적까지 봤죠. 회계 목적은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죠. 그럼 기업에 주주가 있죠. 주주는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있을 수 있죠. 뭐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재벌 기업 같은 대기업들을 보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경영진은 이 주주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회사 경영을 잘 하라고 위탁을 받은 거죠. 따라서 그 회사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경영 정보, 그러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통해서 이 경영진들이 정말 잘 회사를 운영했구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게 바로 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수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정도 회계 목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좀 전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거래를 화폐 단위로 식별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 이건 부기의 의미인데 이 부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 제공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